안녕하세요. 독서하는 금요일의 이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본가에 와서요.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본으로 진행되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은 원래라면 금요일 오전 11시에 오픈톡방을 통해 링크가 공개되고요. 줌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추후 유튜브에도 이동주의 독서하는 금요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시청 바라며 시청자 사연과 고민 그리고 의견과 질문을 010-7159-9343이나 오픈톡방에서 받고 있으니까 톡방에 참석하시거나 전화로 많은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글을 잘 쓴다는 건 뭘까요? 정확한 문법에 맞춰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즉흥적으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글을 쓰는 것도 천재적인 감성이 있다면 좋은 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존하는 작가들 중에 아주 크게 성공을 거둔 작가를 뽑는다면 반드시 스티븐 킹이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스티븐 킹은 그에 져서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책은 전반부에 그의 유년기부터 작가로 성공을 거두는 시간까지의 내용, 후반부는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의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접하고 또 작가로 데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가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한 전반부를 함께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작가는 글쓰기에 대한 책들은 허황된 책이 많으며 본인을 포함하여 소설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존하는 작가들 중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프로의 고백치고는 너무나도 겸손하죠. 그의 글의 시작에서 편집자는 언제나 옳다라는 말을 하며 그의 유년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작가가 2살, 그의 형이 4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는 그 어린 시절부터 작가로서 자신이 성장을 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조금씩은 문필가나 소설가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재능을 더욱 갈고 닦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반부의 책 내용은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거나 찾으려 애쓰지 말고 이야기에 집중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작가는 힘든 노동을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형과 둘이서 자라는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훑으면 그의 가족들이 고생이 보통이 아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어려운 시절을 표현하면서 유머를 놓치지 않는데 자신을 아주 거칠게 대했던 베이비시터를 표현할 때도 미움 넘치는 단어가 아니라 방귀를 잘 뀌는 사람이었다고 표현하는 데서도 우리는 그의 위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시절 9개월을 끙끙 앓게 되는데 열이 40도에 고막에는 계속 고름이 차서 학교를 그만두고 1년 동안은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됩니다. 대부분 만화책이었지만요. 그 즈음에 그는 생애 첫 소설을 쓰게 되고 당시에 그의 첫 소설은 컴뱃 케이스라는 만화책을 공책에 한마디 한마디 베꼈으며 자신의 설명을 첨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뒤에 자신이 만화책을 소설로 모방한 작품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고 어머니는 감탄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왕이면 네 이야기를 써라, 스티브. 컴뱃 케이시 만화책은 허접 쓰레기야. 주인공이 컴퓨터면 남의 이빨이나 부러뜨리지 않니? 너라면 훨씬 잘 쓸 수 있을 게다. 네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봐. 작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능성이 본인의 앞에 펼쳐진 듯 가슴이 벅찼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커다란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문들을 마음대로 열어보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듯한 기분이었으며 그 문들은 평생토록 열어도 미처 다 열어보지 못할 것 같았다고. 그 뒤에 그는 동물 4마리가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어린아이들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썼고 이야기는 내적 분량이었습니다. 완성된 이후에 소설을 어머니에게 건넸고 베끼지 않은 그의 작품을 어머니는 책을 내도 될 만큼 훌륭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이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행복한 말이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이후 추가로 4편을 더 쓰며 한 편을 작성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25센트 동전 하나를 주셨으며 그것이 그가 소설로 벌어들인 최초의 $1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아이디어 창고나 소설의 보고나 베스트셀러가 묻힌 보물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소설의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허공에서 느닷없이 나타나 소설가를 찾아오며 소설가가 해야 할 일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막상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상품 교환권을 스탠드로 바꾸기 위해 모으는 과정에서 행복 교환권이라는 단편 소설을 만들어내었고 그는 알프레드 히치콕 미스터리 매거진에 행복 교환권을 투고합니다. 작품은 결국 거절 쪽지와 함께 그에게 되돌아왔지만 그에게는 아이디어를 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준 작품이 되었죠. 작가는 14살쯤부터 이미 수많은 작품을 기고를 하고 거절을 받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형이 고등학생 때 발간한 네이버의 삼류신문에 꾸준히 글을 발간하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신문 북소리의 편집장을 맡게 되기도 했고요. 그의 글이 발간이 되거나 누가 크게 알아주진 않았지만 글을 꾸준히 썼고 책을 꾸준히 읽어왔던 그의 삶이 그의 책 전반부에 골고루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작가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지성이 있어 꾸준히 유명한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스티븐 킹의 유년기를 돌아보면 정말 꾸준히 글을 쓰는 것만이 글을 잘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지만 가난은 그의 삶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7시 기상, 7시 30분 등교, 2시 하교, 2시 58분 워런보 공장의 3층에 출근, 8시 근무, 11시 2분 퇴근, 12시 15분 퇴근, 시리얼 한 그릇으로 12시 15분은 집을 이제 도착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시리얼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하고 아침부터 다시 시작. 가난은 스티븐 킹을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결혼은 성공이라고 표현했고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2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추억합니다. 가난은 그를 세탁소에서 일하게 만들었고 가족들을 이끌고 다락방으로 이사를 다니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스티븐 킹은 세탁소에서 그리고 그의 부인은 던킨 도너츠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삶을 이어갔고 그 삶은 결코 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글 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바쁜 와중에도 끊임없이 글을 쓰고 1970년 8월에는 야간 작업반으로 $200 수표를 받기도 하며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후에 햄프던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여름방학 때는 뉴 프랭클린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는 시기에 그의 아내는 그의 글솜씨를 의심하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그를 격려해 주었고 글 쓰는 외로운 작업에도 자신을 믿어준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973년에서 1974학년도에 교직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새로운 장편 소설을 쓰고 있던 때에 그가 적었던 캐리라는 작품의 판권이 $40,000에 팔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계약서상에서 그가 받게 될 금액은 $200,000. 당시 월세 $90가 한 달 방세였음을 가정하면 아마 지금으로 환산하면 억이 넘는 단위를 벌어들이게 된 것이죠. 그 시점을 계기로 그는 작품으로 먹고 사는 진정한 작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한 시점에 그는 심각한 알코올과 그리고 마약 중독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1985년도에 그는 알코올에 마약 중독 문제까지 더해져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아내는 그가 혼자 힘으로 내리막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구들과 친구들로 중재 집단을 조직하고 그에게 재활시설에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갈 것을 선택할 것을 종용합니다. 자신도 아이들도 스티븐 킹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죽어가는 그를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며 말이죠. 스티븐 킹은 자신이 설령 글을 못 쓰게 되더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에 재활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창의적인 활동과 정신을 좀먹는 물질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우리 시대가 낳은 터무니없는 통념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20세기 작가 중에도 이런 통념을 퍼뜨린 장본인들을 4명만 꼽는다면
아마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셔울드 앤더스, 그리고 시인 딜런 토머스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들은 영어권의 우리가 세계를 실존주의적 환무지로 파악하도록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차단되어 있으며 정서적 질식 상태에서 절망을 안고 살아간다 라고 말하며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에 명분을 주는 행위를 크게 비판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독자는 중독자일 뿐 지적 활동에 알코올이나 마약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 그 뒤에도 집회로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그의 커리어에 글쓰기는 중독 중에도 중독 후에도 그에게 있어 숨 쉬는 것처럼 꾸준한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천재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천재들이 그 경지에 도달하기에 노력한 순수한 시간을 보면 사실은 타고난 천재들보다는 노력한 천재들이 더 많다는, 노력의 천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난하게 태어나 훌륭하게 성장한다. 말은 항상 쉽지만 이 문장을 직접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공은 어렵고 성공을 위한 노력은 더 어렵습니다. 노력은 운이 되고 운으로 또 치부가 되고 사람의 성공이 순수하게 인정받기 참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성공한 작가의 겸손한 회상은 책을 읽는 우리에게 꾸준하고 진심 어린 일상의 노력이야말로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알게 합니다. 그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칭찬이 큰 행복이 되어 그가 첫 작품을 쓰고 그의 아내의 믿음으로 캐리를 집필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마약과 알코올의 중독에 벗어나기까지 책을 통해 한 사람이 작가로 성공해 나가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한 작가의 삶, 그 자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함과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고 글에 있어서 성실함이 무엇보다 작가에게는 중요한 능력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고 리뷰에 동참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2주 뒤에 읽을 책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난도님 굉장히 유명하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작품을 쓰신 분인데 이 작가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작성을 한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고요. 2주 뒤에 김난조 작가님이 주축이 되어 쓴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읽고 급변하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2주 뒤에 트렌드 코리아 2022 함께 읽어서 리뷰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까지 열심히 책 읽어오시고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뒤 새해에 우리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